법인 파산은요, 얼마만큼 자료를 정확하고 빨리 떼주시냐에 따라서 절차가 늦고 빠르고 결정이 될 정도로. 안녕하세요, 김혜성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할 때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법원에 소개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법원에서도 이 회사의 특성에 맞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소개에 대한 자료들을 이것저것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번째로는 회상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예요. 이 우리 회사가 빚이 얼마가 있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산이 얼마가 있냐, 근데 그 재산 중에 환가 가능성 있는 재산은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파산이라는 건 팔릴 만한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다음에 못 갚는 빚은 안 갚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재고 및 비품 목록, 수량 가액 명시. 회계사님들이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적어놓은 장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좀 보실 줄 알면 거기에 비품, 무슨 뭐 기계장치, 뭐 각종 이런 유형자산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자산 목록들에 감가상각도 하고 뭐 언제 취득하고 언제 팔았고 이런 것들을 세무사님이 작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회사에 가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 총괄표, 이거는 초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대표님한테 보내드리고 유형자산 목록표에 있는 감가상각된 자산들이 어느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5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5억짜리 기계장치를 갖고 있고 5억짜리 뭐 컴퓨터를 갖고 있어. 근데 5억짜리 부동산은 지금 6억이야. 그러면 유형자산 총괄표에 6억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계를 5억짜리를 갖고 있어. 기계는 쓰자마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가치 총괄표에 뭐 1억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고, 컴퓨터 5억짜리 갖고 있어. 한 3년만 지나면 엄청 낡으니까 그것도 1억짜리 갖고 있어. 그러면 장부상의 가치는 15억이지만 감가상각 안 한 걸로 기준으로 실제 우리가 처분 가치는 뭐 6억, 1억, 1억, 8억이잖아요. 그 차이를 청산가치 총괄표에 적어 놓는 거예요. 이 회사가 파산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를 환가할 수 있느냐, 그거를 대충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적어 놓는 거예요. 물론 파산관제인님이 선임이 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왜 내가 줄 돈은 까먹어도 받을 돈은 안 까먹잖아요. 받을 돈이 누구한테 얼마 있는지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랑 이 장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외상 매출 채권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못 받은 것 중에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추후에 이제 파산 관제인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등기부등본. 내가 토지나 회사가 건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달라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을고. 자동차 등록 원부는 뭐 리스나 렌탈 이런 거는 못 떼고요. 회사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면 뗄 수 있죠. 갑구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 그 다음에 압류 관계, 을구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회사에 뭐 보증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게 재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처분 가능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저당이 얼마나 잡혔는지, 뭐 압류된 건 없는지, 국세 뭐 체납 징수된 건 없는지, 체납 처분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동차 등록 원부 다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현황, 이거예요. 이게 특허나 상표, 각종 이 특종 이 지식재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다른 데 판매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안할말로 대표자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동업자가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식재산에 대한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재산들, 눈에 안 보이는 재산들, 그 다음에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리인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청산가치 총괄표에다가 기재를 할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 목록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이 샘플을 보내드릴 건데, 채권자 목록은 채권의 어떤 형태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채권이라고 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재단 채권들, 소위 얘기하면은 뭐 임금, 퇴직금, 세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산 채권들. 파산 채권들은 그냥 거래처, 은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나눠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먼저 변제가 되고 이게 변제가 되고 이게 변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 효율적인 파산 절차에 대한 스케줄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별채권 관련해서 담보 제공 내용,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어떤 등기된 자산들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니면 이 기계장치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우리가 담보로 제공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허권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담보 설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3자로부터 담보받은 내역, 요즘에 이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주담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마누라 재산, 아니면은 친구들 재산, 지인들 재산,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건데, 우리 회사가 파산을 하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숨김없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 내용, 맨날 기보, 신보, 중진공, 소상공, 지역보증재단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성실경영 이행각서인지 연대보증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시니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기계 리스 계약서, 이 리스가 금융 리스인지 운용 리스인지에 따라서도, 아니 렌탈인지에 따라서도, 아니면 이 그냥 리스 계약서라고 적혀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건지 모를 때, 그죠? 그럴 때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그 리스인지 렌탈인지 금융인지 운용인지에 따라서도 이걸 처리하는 또 과정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미납이 있으면 미납된 내역이 나오게, 그 다음에 완납이 있으면 미납된 내역이 없게 나오겠죠. 요거 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동일하게 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산한 회사의 전체 은행 거래 내역 3년치 정도는 저희한테 주세요. 또 대표님들이 속이거나 깜빡했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거래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거래 내역 3년치 정도는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 내역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돼요. 근데 웃긴 게 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 회사는 이걸 못 준단 말이에요. 아니 환가할 자산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차담금 신청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형사고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채당금 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요 앞에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채당금 신청 내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상금 청구가 안 들어와도 저희가 법원에 보고해 주는 게 맞아요. 가끔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배당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쪽이 먼저니까, 채당금이 먼저기 때문에 배당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님이 곤란해질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감치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법인파산과는 또 별도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자님 개인의 회생파산의 필요성들이에요. 대부분 대표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같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인파산을 했지만 개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도 회생파산으로 정리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법인 회생파산보다 개인의 회생파산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회생파산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2편 영상에 걸쳐서 법인 파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종이만 보내드리면 되게 겁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종이와 제 설명을 보면 생각보다 떼기 쉬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2-3일이면 충분히 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료만 갖춰주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한 2-3일이면 신청서 나와요. 법인 파산은요, 얼마만큼 자료를 정확하고 빨리 떼주시냐에 따라서 법인 파산 이 절차가 늦고 빠르고 결정이 될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절차니까, 아시겠죠? 설명드린 자료 요거 열심히 떼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